우리가 언스쿨링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제 뭐 하게 된 계기라든지 언스쿨링이라는 게 무엇인지 방법적인 것들 계속 이제 질문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대답을 쭉 해드렸는데 네.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난번에는 이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것도 얘기했었고 네. 근데 좀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어떤 선배도 딱히 없었고 우리가 언스쿨링에 대해서 뭐 진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뭐 교육학 진짜 무슨 학위를 딸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 그리고 어렵지 않았어요. 언스쿨링 맞아요. 선택이. 응? 우리는 그냥 단지 무모했을 뿐인가 무모한 사람들이었을 뿐인가 생각 없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시작했나? 강행을 했던 것 뿐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언스쿨링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20살이 되었을 때 초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배웠던 네. 지식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당신 남아있었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네. 확실히 남아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 학교에서 뭔가 그래서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희한하게 졸업장을 따면서 사라지잖아 그게. 그걸 그리고- 써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정서가 네. 좋았나요? 뭐 당신은 그냥 그래도 그랬던 것 조금 같아. 그냥 그런 정도였고 네. 저는 네. 지옥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린 둘 다 20살부터 본격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세상도 배우고 그러면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대졸자, 뭐 석사, 박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맞아요. 뭐 나름대로 다 성과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20살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리지 깔려는 않았나. 있었지, 그쵸. 당신하고 저하고 약간 막 네. 처음 만나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맞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뭐 만나지 이렇게 않았나. 스펙이라든지 학벌이 크게 네. 우리는 좀 상관이 없었지. 뭐 솔직히 그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해보면 진짜 막 답답하고 근데 또 특히 우리 분야가 또 그러진 않았나 싶기도 해요. 분야의 특성도 있었을 네, 것 네. 같아요. 어떤 예. 뭐 연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쪽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좀 약간 아티스트 쪽? 그쵸. 센스를 좀 더 필요로 하고 뭔가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센스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노력으로 데이터 리서치로 저는 좀 이렇게 뚫고 가는 편이지. 저는 좀 성향이 전 연구가 타입이거든요 원래. 저는- 맞아요. 연구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일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전 음. 과학자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저의 성향은 음. 뭔가 센스 있게 뭔가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좋게 뭔가 한다기보다는 음. 관찰을 한 다음에 그 관찰한 것을 뭐 파악해 나가는 성향인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일을 많이 했던 했죠.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은 먹힐 수 있었던 부분인 거지. 아무튼 우리는 20살 이전에 한마디로 20살 이전에 막 살아도 20살부터 정신 차리면 정신 제대로 차리면 우리처럼 충분히 살 수 있다. 어떤 그런 기준점을 좀 그때 있었어요.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고. 우리보다 낫겠지. 그런 생각? 맞아요. 우리가 받지 못한 돌봄을 받고 부모로부터 그런 좀 더 평온하고 맞아요. 진짜 부부 사이 좋은 좋고. 곳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기분 좋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배움이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렇죠. 공부하기 너무 싫었지. 과목의 폭이 좀 좁더라도 네. 배움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네. 그거를 아이들이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럼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거를 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막 집중해서 할 텐데. 그죠? 그것만 해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그 외적인 뭐 어떤 인성교육, 또 어떤 스케줄 훈련, 어떤 뭐 독서 훈련, 뭐 글쓰기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자연스럽게 애들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 주어서 앞서 얘기한 그런 어린 시절의 좋은 정서에서의 돌봄을 받았고 배움의 기쁨을 알고 있고 이런 좋은 네, 훈련들이 몸에 훈련법을, 습관이 되어 있는 20살이 네. 된 우리 아이들을 상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랑 시작점 우리가 20살 때랑 네. 그런 게 되어 있는 20살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완전 다르죠. 우리보다는 어쨌든 우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음. 우리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우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1 더하기 1은 2. 요 정도의 그리고 우리보다 단순한 나은 계산이었던 거야. 거는 지금 뭐 우리가 20살 때부터 뭔가를 시작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10살, 11살, 12살이잖아요. 한 반 정도인데 지금 그 나이 때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찾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거기에서 좀 더 파생돼서 좀 더 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근데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더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그렇죠. 찾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뭔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생각지 못한 로또가 터진 거예요. 근데 언스쿨링을 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을 찾지. 그렇죠. 찾는다고도 하죠. 예. 안 찾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언스쿨링 안 찾는 게 아니라 못 찾는 케이스가 네.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 어떤 원리적인 것 같아요. 네. 당연한 섭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네. 섭리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일찍 찾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죠. 우리 찾기까지 생각도 못했지. 했으니까 생각지 못한 걸 얻은 거고 결국은 지금 그런 좋은 돌봄 뭐 우리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 또 회복이 되면서 좋은 돌봄으로 더 계속 이렇게 개선돼 나아가고 있고 배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좋은 훈련들도 또 되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까지 찾은 상태란 말이죠.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저는 이미 정말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대박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딱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좋은 돌봄, 배움에 대한 기쁨, 좋은 그게 훈련 있으면, 세 가지가 있는 청년이다. 그런 20살을 맞이했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20살 때, 20살 때 뭔가 받아들이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소양이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사장이라 생각하고 네, 그런 사람 그런 바로 친구를 뽑지. 신입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다 그러면 바로 뽑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저는 그래서 학교에 보내서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아주 조금 나은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너무 쉽게 맞아요.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정말 아니 그렇게 엉망인데도 뒤늦게 정신 차려도 아니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고 뭐 정말 본인이 어떻게 또 근성 있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다 뭐 먹고 사는 거에 무슨 다 뚫고 나갈 수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느꼈으니까 네.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반대로는 네. 걱정되는 게 그거죠. 공교육의 문제점은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야 부모가. 네. 그런데
그리고 이분들도 딱히 뭐 솔직히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대박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막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죠. 초중학교 때 배웠던 그걸로 이후로도 쭉 써먹을 수 있었어요라는 사람이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예, 제 주변에 인맥 폭이 넓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정서, 뭐 이런 부분이 어린 시절의 정서가 이제 좋았던 사람이라면 네. 또 초중학교 때 배운 것이 정말 좋았더라면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는 어떤 우리하고 어떤 이런 언스쿨링에 대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어린 시절 보면은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 정서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 네. 또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육 자체도 뭐 그다지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못 봤고, 대부분이 그럼 우리랑 마찬가지로 20살부터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 나가면서 그래도 먹고 사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성과적인 면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20살부터 그렇게 해 나가면서 막 그렇죠. 그냥 뭐 이것 하면 때문에 되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학벌 없으면 뭐 그냥 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냥 가는 거지 뭐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냥 그렇게 좀, 안 해보고 안 해보고 그냥 자신감도 없고 그냥 회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렇게 있다가 그죠? 그러면서 아유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뭐 그리고 내 새끼도 나 닮았는데 얘가 뭐 하겠어? 그럼 학교 다닐 때 공부라도 잘해야지 뭐 그래야지 조금 더 대우받고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사셨던 분이 근데 학교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안다고 했을 이러면은 때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언스쿨링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언스쿨링 근데 우리가 막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언스쿨링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시도한다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청날 것 같아요. 불안감뿐만이 아니고 금방금방 흔들리겠죠. 네. 흔들려서 다시 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포기하겠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에이 뭐 그러니까 언스쿨링 할 수 있었네. 아니 뭐 제이든하고 엘리 같은 사람들이나 언스쿨링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해. 못하는 게 맞아 라고 그렇게 속단하고 그냥 결론 내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 보고서 그런 거는 포기하자. 역시 학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저희가 모든 분들의 인생에 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결국 원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좋은 정서, 어린 시절의 좋은 정서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하다라면 가정에서의 정서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학교에서의 정서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데 가정이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 또 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두 번째로 배움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이 없이 주입식으로 뭔가 교육받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죠? 즐거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좀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배움의 즐거움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떤 그 가정의 형편이 그런 학교에 어떤 그런 레퍼런스가 분명히 있는 졸업생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 학교를 통해서 배웠어요라는 얘기를 소수의 그 상위권 학생들 말고 정말 그 학교 졸업생들이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학교를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뭐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입식 교육을 잘 받아들여서 많이 머릿속에 때려 넣는 친구들이 인재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예. 우리가 어렸을 우리 시절도 시대, 그런 그랬죠. 시절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음. 있어요. 근데 분명히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후로도 그런 세상이냐는 거죠. 그치. 지금의 아이들이 맞아요. 10년 뒤, 20년 네. 뒤, 30년 뒤에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게 될 그 시절에도 그런 식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정말 인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가 그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뭐 저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부모들이 저희 그거를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건 찾아봐야지. 아니에요. 네.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렇다. 지금의 이런 교육이 20, 30년 뒤에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정말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런 근거를 갖고 있으시냐는 거죠.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원리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습관. 그런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냐라는 거죠. 아니 배우는 것이 즐거우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게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쵸?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들 길러낼 수 있는 음. 습관도 있지만 또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의 그 학교가 그런 좋은 습관을 길러낼 수 있는 어떤 훈련의 장이 그런 환경이 되어주고 있냐라는 것도 또 이게 필요하냐 봐야지. 필요 네. 없냐라는 것도 봐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것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된다면 보내셔야죠. 그렇죠. 그 학교에서 그거를 할 수 그게 있다면 된다면 저희도 보냈을 거예요. 아니 가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인 거고 학교를 보내든 안 보내든 가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마찬가지니까. 네 우리 부부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학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배움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미래 인재상은 어떤 식으로 성장한 친구들에게 어떤 인재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겠네.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겠네. 찾아봤는데 우리 레이더에는 걸리지가 않았어요. 맞아.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까지 찾아봤는데 외국에서 찾았죠. 있었죠. 근데 이민을 가거나 우리가 거기에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그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스쿨링을 한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이제 학창 시절이 송두리째 없는 상황에서도 20살부터 우리는 해 나갔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나 20살부터라도 열심히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안 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만큼 근성 있게 열심히 하느냐 성실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뭐 게으른 사람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공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만 하고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뭐 감대로만 가고 좋은 습관을 기르려는 노력 없이 그냥 제멋대로인 사람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걸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은 되겠죠. 네. 저는 그건 되게 원리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얘기를 듣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걱정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럼 자격이 안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보낼 보낼 거냐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곳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우리가 더 안 좋다. 아무리 학교가 문제가 많다 해도 이 가정이 훨씬 문제가 많다는 분은 당연히 보내셔야 보내는 게 된다. 낫죠. 보내는 게 100번 난 거라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자신이 없으면. 이 가정이 형편없다. 부부 관계가 형편없고 부부 자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런 게 전혀 글러먹었다. 자각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셨을 때 안 돼. 우리 부부는 글러먹었어. 우리 부부 나는 별로야. 글러먹었고 저 사람도 글러먹었어. 그러면 차라리 보내는 게 낫죠. 그렇죠. 보내는 게 낫죠. 음. 하지만 아니야, 용기 내서 나 할 수 있어. 나 변할 거야. 지금부터라도 나는 변해 나갈 거야 라고 각오하실 수 있고 부부가 그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아이들한테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럼요. 엄마 아빠가 못했던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 뭔가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배워서 기술을 만들어 나가. 엄마 아빠가 책을 잘 안 읽었었는데 열심히 책을 읽어. 엄마 아빠가 글 쓰는 거를 할 줄 몰랐는데 열심히 해나가. 아니, 잘하고 못하고는 아이들한테는 그쵸. 중요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그럼요. 어떻게 네. 알아. 애들이 수준을. 아이들한테는 결국 좋은 자세, 좋은 습관, 그걸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애들은 맨날 부모만 관찰하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게 가장 많은데 네네. 부모가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훈련해 나간다면 과거에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의 각오와 지금부터의 여정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교육. 네, 맞아요. 그게 교육이지. 그래서 그 각오만 되어 있다면 저는 어느 분이든 언스쿨링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거라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다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가정이 냉정하게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시고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을 때 학교가 아무리 별로라고 해도 그것보다 이 가정이 더 별로다 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그럼 학교를 그때는 보내고선 보내셔야죠. 가정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또 반대로 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분들한테는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못하겠다는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희망이 맞아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 아무쪼록 좀 더 좋은 방향, 건강한 방향,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